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차량은 트랙스 크로스오버 액티브 트림에 옵션 다 들어간 차량입니다. 트림과 옵션에 따라서 기능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우선 키를 먼저 볼게요. 키를 이렇게 보면 버튼이 3개가 있는데요. 가장 밑에 있는 거, 요걸 2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파워 테일게이트가 들어간 차량들이 이렇게 열리고요. 2번 또 누르면 이렇게 닫힙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여실 때는 이 엠블럼 밑에 보면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게 있어요. 요거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 커버를 떼고 싶다, 거슬린다 라고 하시면 요 줄을 이렇게 해제를 하시고요. 요 상태에서 양쪽을 주먹으로 한 번씩 위로 쳐주세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떼시면 됩니다. 다시 결합할 때는 요 홈에 맞춰서 놓으신 다음에 주먹으로 한 번씩 쳐요. 그리고 살짝 들어 올리신 다음에 이렇게 걸어주시면 끝납니다. 닫으실 때도 이렇게 닫으시면 잘 되죠. 자, 그리고 주육으로 올게요. 차량의 잠금이 해제된 상태에서 뒤쪽을 이렇게 누르시면 나오는데요. 여기 캡이 없어요. 여기다가 그냥 주유건을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주유하시고 빼시면 자동으로 막힙니다. 닫으실 때는 이렇게 닫으시면 돼요. 뒷좌석 폴딩은 이쪽에 손잡이에 손을 넣으시고 당기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필 때도 그냥 밀어주시면 돼요. 딸깍 소리 나면서 고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차량이 잠겨 있을 때 한 번 누르면 여기만 열려요. 여기는 안 열립니다. 그래서 2번 눌러주셔야 뒤까지 다 열려요. 요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본인 여는 건 여기 있습니다. 요거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후드 쪽으로 가셔서 이것도 이 엠블럼 중앙에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다면 오른쪽으로 밀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오른쪽으로 미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요 흔히 우리가 닭발이라고 부르는 거 이렇게 꽂으시면 됩니다. 이거를 오른쪽으로 미신 상태에서 후드를 여셔야 돼요. 그리고 닫으실 때는 요거 빼시고 여기다 놓고 여기서 이렇게 닫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로 여는 방법도 있지만 차키를 소지하고 이렇게 한번 누르게 되면 열려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운전석에 앉으시게 되면 액티브 트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동, 뒤로 이동, 높낮이 조절. 요거는 이 앞쪽 부분, 허벅지 부분, 요거는 이제 허리 지지대, 요추 받침대를 앞으로 뒤로 빼는 거. 위아래는 안 돼요. 앞으로 뒤로만 됩니다. 자, 이제 도어 쪽을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수동으로 잠금 해제, 잠금. 요거는 대부분 아실 거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조절하는 거. 그거는 이렇게 운전석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걸로 하시면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겠다. 이 상태에서 양옆, 아래, 위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조수석을 조절하겠다. 그러면 이쪽에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아래, 위, 왼쪽, 오른쪽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사이드 미러 이제 접는 버튼인데요.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차량을 잠근다고 해서 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접혀지진 않아요. 그래서 요걸로 접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뒷창문 못 열게 하는 거. 애기들이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주황색 불이 들어오면 뒷창문이 안 열립니다. 안에서는. 그리고 원터치 스위치는 운전석만 돼요. 그러니까 요건 한번 이렇게 누르시면 다 내려가고, 한번 올려주시면 운전석만 다 올라가고, 나머지는 누른 만큼씩만 내려가고 올린 만큼씩만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보면 파워 테일게이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맥스로 돼 있으면 이 파워 테일게이트, 그러니까 트렁크의 열림의 높이가 최대로 되는 거고요. 4분의 3은 그거보다 좀 덜 열리는 거. 오프는 파워 테일게이트 안 됩니다. 고장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프 외에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요걸 한번 누르시면 열려요. 그리고 닫으실 때도 한번 누르시면 닫힙니다. 대신에 기어가 P에 있을 때만 이게 작동하고요. D에 있으면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들 기준 왼쪽에 보면 버튼이 3개가 있거든요. 이걸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튀어나와요. 계기판이랑 내비게이션 밝기 조절하는 거예요. 오토라이트로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을 때만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총 6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한 번씩 돌릴 때마다 느낌이 와요. 이게 한번 돌아갔다. 운전석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밝기를 최대로 키우는 거, 왼쪽으로 돌리면 밝기를 최대로 낮추는 거, 이렇게 돼 있고, 설정을 끝냈다 하시면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요거는 그러니까 오토 헤드라이트, 웬만하면 요즘은 조도가 낮아지면 헤드라이트가 자동으로 켜지잖아요. 오토로 놓으실 땐 여기, 수동으로 켜겠다 여기, 그리고 끄는 거. 그리고 요거는 헤드라이트 높이 조절인데 요것도 이렇게 누르면 튀어나와요. 0, 1, 2, 3단계가 있거든요. 3단계가 가장 낮은 거고 0단계가 가장 높은 겁니다. 헤드라이트 조작하기.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핸들 조절은 뭐 이 급에서 자동을 바라면 안 되겠지만 이거 이렇게 풀으시고 아래, 위 넣고 빼고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세에 맞게 한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직접 차에 타서 각 기능들을 말씀드릴게요. 차에 타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핸들 뒤쪽에 있는 요거는 방향 지시등 넣는 거고요. 여기에 인텔리전트 빔인가? 이 오토 하이 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눌러 놓게 되면 이렇게 낮에는 별 반응이 없어요. 근데 전조등이 켜졌을 때 요걸 누르면 계기판에 오토라는 글자가 떠요. 그렇게 돼서 조도가 낮으면 자동으로 상향등 쏴주고, 혹은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면 상향등 자동으로 꺼주고, 이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와이퍼 작동하는 레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쪽으로 당기면 이렇게 워셔액이 나오면서 앞에 이 와이퍼를 움직이게 되고요. 차량 앞쪽으로 밀게 되면 이렇게 후면에 워셔액이 나오면서 후면 와이퍼가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와이퍼를 한 번만 작동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밑으로 한번 내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1회만 작동을 하고요. 현재는 오프 상태입니다. 한번 올리게 되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돌리는 거. 오토는 없어요. 그리고 로우, 하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 뒷면에 있는 와이퍼는 이쪽으로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핸들 뒤편으로 보면 음량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 넘기고 라디오를 들을 때 채널 넘기는 버튼이 따로 있는데요. 운전석 기준 오른쪽은 음량 조절, 왼쪽은 채널 넘기고 다음 곡을 넘길 때 사용하는 버튼이에요. 위로 누르시면 오디오 볼륨이 늘어나고요. 밑에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오디오 볼륨이 내려갑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거 위로 누르셔야 다음 곡으로 넘어가요. 아래쪽이 전입니다. 전. 이제 핸들 왼쪽 부분하고 오른쪽 부분을 보면 왼쪽은 주행 보조 장치들이 모여 있고요. 오른쪽은 이제 인포테인먼트 관련해서 모여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게 뭐 누를 수 있는 것처럼 생겼지만 눌러지진 않아요. 양 옆이랑 이 4개 버튼만 눌려집니다. 요거는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하고 수동 속도 제한 장치는 운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거는 방법은 현재 내가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이 버튼을 누르시고요. 속도 조절 레버를 한번 밑으로 내려주시면 현재 내가 주행하고 있는 속도 그대로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세팅이 됩니다. 여기에서 차간 거리는 이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3, 2, 1단계로 조절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일시 정지하는 방법,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일시 정지하는 방법은 이 버튼을 누르시거나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주시면 일시 정지가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74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초록색 불빛이 흰색으로 바뀌면서 지금 현재는 일시 정지가 된 상태고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감속이나 가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시다가 브레이크를 한번 톡 밟아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던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일시 정지가 돼요. 다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이 속도 조절 레버를 위로 올리시면 내가 기존에 세팅했던 그대로 그 속도 그대로를 세팅을 하게 돼서 내가 세팅했던 속도보다 지금 현재 내가 느리게 달리고 있다면 그 세팅했던 속도까지 올리게 됩니다. 자동으로. 일시 정지된 상태에서 이 속도 조절 레버를 밑으로 내리면 현재 내가 주행하고 있던 속도로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다시 속도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리면 내가 이전에 세팅했던 속도 그대로 다시 활성화가 되고, 밑으로 내리면 현재 속도를 기준으로 다시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세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일시정지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일반 크루즈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앞차가 정차했다고 해서 같이 서주진 않아요. 그대로 때려 박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 쓰진 않을 것 같고요. 다시 길게 누르시면 어댑티브 크루즈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정차 및 재출발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차간거리까지 맞춰서. 다음은 속도 제한 보조인데요.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리밋이라는 글자가 활성화가 되면서 속도 제한 보조가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위로 한번 올리시면 내가 현재 주행하고 있는 속도 그대로 세팅이 되게 돼요. 60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엑셀을 밟는다고 하더라도 60 이상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속도 제한 보조도 이렇게 이 버튼을 한번 누르거나 브레이크를 한번 밟으시게 되면 일시 정지가 되고요. 다시 걸 때는 이렇게 위로 한번 올려주시면 속도 제한 보조가 수동으로 세팅이 되게 되는데 한국에선 이건 거의 안 써요. 그러니까 참고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이게 음성인식 버튼인데 차량의 음성인식을 이용할 수는 없어요. 순정 내비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하셨을 때, 저는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르면 시리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전화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음소거 버튼, 그리고 전화를 하는 상태에서는 전화 끊는 버튼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전화 거는 거, 요거는 이제 미디어, 요게 이제 목록을 아래 위로 서칭하는 버튼,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아시듯이 기어 노브죠. 이 앞쪽을 움켜쥐면서 처음에 이제 내리셔야 기어 변속이 가능하고요. D에서 L로도 그냥 안 내려갑니다. 앞을 움켜쥐시고 누르면서 내려야 저단 기어로 들어가요. 그리고 수동으로 변속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기어 노브 왼편에 기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이 앞에는 이제 오토홀드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처음 시동을 걸었을 때는 오토홀드가 꺼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누르면 오토홀드가 켜지게 됩니다. 다만 안전벨트를 안 하고 있으면 이게 안 돼요. 안전벨트를 꼭 해야지 이렇게 주황불이 들어오고 계기판에도 오토홀드라는 글자가 뜨게 됩니다. 이게 활성화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안전벨트를 풀면 자동으로 꺼져요. 요거는 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차선 이탈 보조 방지를 끄고 켜는 거. 근데 웬만하면 저는 다른 차에서도 다 끄고 다니거든요. 왜냐면 차선이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이쁘게 칠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간혹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경사로에서는 자동으로 걸리지만 파킹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파킹 브레이크가 걸리고요. 땅 쪽으로 눌러주시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풀립니다. 무선 충전 시스템은 여기 있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게 무선 충전이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요런 불이라도 좀 만들어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는 게 좀 아쉬워요. 이렇게 넣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은 바로 위에 공조 시스템을 볼게요. 이 밑에 줄부터 보면 요거는 운전자 열선, 운전석 통풍, 조수석 통풍, 조수석 열선 이렇게 3단계로 다 조절이 됩니다. 이 3단계에서 이렇게 누르면 바로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끄실 때는 한 번씩 눌러서 끄시면 돼요. 이 리어 버튼은 후면 유리 열선하고 사이드미러 열선 같이 켜는 버튼이고요. 이건 성해 제거 할 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핸들 열선, 이거는 이제 공조 장치를 수동으로 켜고 끄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오토에 불이 들어올 거예요. 이 액티브 트림 같은 경우는 오토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24도를 맞춘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24도를 맞춥니다. 이 차량이. 그래서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에어컨 켜고 끄는 거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풍향을 내가 수동으로 바꾸고 싶다. 전면 유리, 전면 발 밑에 이렇게 지금 3단계로 다 나오는 거고 요 3개 중에 하나라도 누르면 이 오토가 꺼집니다. 오토 에어컨이. 오토를 다시 누르시면 요거 3개 다 꺼졌죠 지금. 이렇게 되고 풍량을 내가 수동으로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걸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역시나 풍량을 수동으로 설정을 하시면 오토 에어컨 꺼집니다. 그리고 내기 모드로 전환하고 싶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에 주황불이 꺼져 있는 게 외기 버튼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비상등은 여기. 자, 이제 내비게이션 인포테인먼트로 올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핸드폰 연결을 누르시고요. 핸드폰의 설정에 블루투스를 여세요. 그럼 마이 쉐보레라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페어링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애플 카플레이 사용할 거냐 여기 나오거든요. 이렇게 사용 눌러주시면 무선으로 가능한 거죠. 액티브랑 RS트림에서는. 이것도 사용 눌러주시면 이렇게 뜹니다. 자, 지금은 애플 카플레이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일단 가장 위에 누르시면 이 미디어, 그러니까 저는 음악을 들었었으니까 이 화면이 나오는 거겠고 그 밑에를 누르시면 이렇게 애플 카플레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티맵을 사용하시든지 그리고 전화를 사용하시든지 유튜브 뮤직이 여기 있어요. 유튜브 뮤직을 사용하시든지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분할 화면으로 쪼개져요. 티맵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티맵, 그 다음에 여기에 유튜브 뮤직이 떠 있다 그럼 여기에 재생 목록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주변 주차장도 탐색을 할 수 있고 여러모로 이 화면은 익숙하실 거예요. 쓰시는 분들은. 다음은 이 버튼입니다. 이게 TCS랑 ECS 켜고 끄는 건데 대부분 건드리실 일이 없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빠져 있다는 게 좀 의아하긴 해요. 이렇게 끄게 되면은 이제 차체 자세 제어 장치가 다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나 진흙, 눈 혹은 빙판에서 견인력을 높일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흙에 빠졌다, 빙판길에서 이 탈출을 시켜야 된다 라고 할 때만 끄는 거고 웬만하면 이렇게 다 켜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켜져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은 요거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차량 점검, 게이지, 트립 이렇게 따로 있는데요. 차량 점검을 눌러보시면 타이어 공기압, 엔진오일 수명하고 엔진 에어필터 수명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걸 누르시게 되면 계기판에 각각 다 표시할 수가 있거든요. 계기판에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엔진 에어필터 수명이 계기판에 뜨고요. 타이어 공기압을 보고 싶다. 타이어 공기압 메뉴에 들어가서 계기판에 표시하면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제압 버튼 같은 경우는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해서 수동으로 내가 넣었다 라고 했을 때 이걸 한번 눌러주셔야 공기압 경고등이 꺼져요. 그리고 계기판에서 삭제 누르시면 원래 계기판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게이지 같은 경우는 배터리 전압, 냉각수, 온도. 근데 거의 요거는 띄우실 일이 없을 거고요. 트립 같은 경우는 이제 눌러보시면 트립 1번, 2번 이렇게 돼 있고 계기판의 표시 역시나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트립을 초기화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하나씩 초기화하시면 돼요. 뭐 연비 같은 경우도 나는 연비가 중요하다, 항상 보면서 다니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띄워 놓으시면 됩니다. 이 버튼까지 다 했고요. 밑에 집처럼 생긴 모양을 눌러보시면 애플 카플레이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은 거의 건드리실 일이 없고 설정에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시스템이나 차량 앱 관련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 차량으로 설정을 하실 거예요. 요걸 눌러보면 이건 뭐 제 차가 아니라서 못 누르겠고 하여튼 뭘 알려주는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뒷좌석 리마인더라고 해서 뒷좌석 확인하라고 나오는데 혼자 많이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알람도 귀찮을 수가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끄세요. 그냥. 사람이 많이 탄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키시면 되고요. 그 밑에 실내 온도 및 공기 상태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윗 메뉴에 자동 실내 온도 조절 풍량이라고 있는데요. 이거 오토 에어컨 사용할 때 풍량이 너무 세다라고 하시면 약하게 설정하시면 되고, 너무 약하다라고 하면 중간이나 강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밑에는 다 켜두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자동으로 김서림 제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충돌 감지 시스템. 요것도 건드리실 일이 많이 없을 겁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를 나는 제동까지 말고 경고만 나한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제동까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이 메뉴들은 안전 옵션에 관련된 메뉴들이니까 대부분 끄지 마세요. 다음으로 편의사양에 가시면 이것도 내가 후진을 넣었을 때 자동으로 뒤에 와이퍼를 작동하게 하고 싶다, 시야 확보를 위해서, 그럴 때 사용하시는 거고요. 알림 음량이 난 좀 크다 하시면 이쪽에 알림 음량 설정해서 조절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라이팅인데 이것도 거의 건드리실 일이 없지 않을까. 하차시 라이팅 같은 경우는 이게 여러분들이 문 잠궜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차에서 내리셨을 때 이제 라이트가 계속 켜져 있는 건데, 이거 바로 안 꺼진다고 이제 고장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그냥 나는 하차시에 바로 꺼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끄기, 이렇게 자유롭게 시간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파워 도어 잠금 요건데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전 차를 처음 받았을 때 이걸 이렇게 켜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키를 가지고 차에서 멀어지면 자동으로 잠깁니다. 편해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원격 잠금, 잠금 해제 및 시동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키를 2번 눌러야 전체 문이 다 열린다고 했는데, 모든 도어로 설정해 놓으면 한 번 누르면 모든 도어가 다 열려요. 그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그냥 다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앱에 들어가시면 뭐 따로 없어요. 그냥 오디오랑 전화. 시스템에 가시면 이것도 따로 없어요. 그냥 차량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업데이트 눌러서 업데이트 진행하시면 되고요. 확실히 현대기아보다는 기능이 적어서 그런지 설명할 게 좀 많이 없긴 해요. 이번 영상은 트랙스 크로스오버 액티브 트림의 모든 옵션이 들어간 차량을 기준으로 버튼, 기능 설명을 말씀드렸는데요. 어찌됐든 어떤 트림을 사시든 어떤 옵션을 넣으시든 본인이 구매한 차량의 사용 설명서는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 영상이 트랙스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영상 마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